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두둥.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꽁칠입니다. 뮤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벌써 4월이네요. 세상에. 2분기에 우리 접어들었다. 진짜 네. 와, 시간 진짜. 뭐야? 2분기가 시작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니, 4월이면 이제 진짜 봄이거든요. 3월은 사실 좀 추워요. 아직 패딩 입어야 되는데 4월은 이제 트렌치 코트 입을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이제 봄이면은 벚꽃이 막 필 텐데 그거 아세요? 이번 여의도 벚꽃놀이는 추첨제로 한다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추첨제로 한다던데? 벚꽃을 보기 위해. 먹어봐야지. 청약이야, 청약. 너무 재밌어. 네. 너무 재밌다. 이런 거나 당첨되어 보자. 댓글들 또 많이 달아주셨는데 나이스드림님이 미나리 선댓글 남기신다고 하면서 영화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유난 떨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영화를 만난 것만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진짜 너무 공감된다. 분명히 힘들고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는데 마냥 어둡게 느껴지지 않아서 더 뭉클하게 느끼셨나 봐요. 또 우리 초코 스누피님이 미나리 리뷰에 5천 캐시를 5천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나이스드림님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좀 늦게 들으셨나 봐요. 코엔 형제의 더 이전 작품들도 다 보신 것 같은데 역시 더 날것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느낌이라고. 오후. 네, 살인마들의 서늘한 무표정과 어이없는 유머가 더 가득했었고요. 블러드 심플, 파고, 밀러스 크로싱 등 다 실소가 나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네, 제가 창마한테 꼭 코엔 형제의 작품을 강권하겠다고. 저냐고요. 에? 아유, 우리 셋 중에 한 명이면 당연히 창마 아니겠어요? 더 날것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느낌. 네, 창마. 못 보겠어요. 네,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볼까요? 까날님이 미나리 듣고 되게 길게 그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저 너무 그 리뷰 보면서 되게 공감하고 새로운 부분들을 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자분이 트라우마 스위치라고 이 영화 미나리를 표현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가 현실을 잘 묘사했다는 뜻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민 초기에는 영어도 못하는 동양인이라 처음 사귀게 되는 이웃이 폴처럼 커뮤니티에서 벗어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버스 안에서 폴을 놀리는 미국 아이들을 보고 폴과 어울리는 수준의 우리 가족을 놀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미국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폴을 외면하는 장면이라는 감상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완전.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완전. 맞아. 그니까. 와. 이건 진짜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거겠네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산드로 배우가 봉준호 감독한테 그렇게 얘기했댔잖아요. 산드라오는 이제 동양인으로서 받았던 어떤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지냈으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봉준호를 봤을 때 그런 경험이 없는 아시아인처럼 느껴졌다고 표현을 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위축되지 않는 그런. 그래서 그 인터뷰가 이 댓글 보고 너무너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진짜 정말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였는데 정말. 적어주신 덕분에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뭐죠? 봄하면 생각나는 콘텐츠. 네, 맞아요. 봄이 여러 감정을 주는 것 같거든요. 맞아. 가장 우울해지는 계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엄청 설렘과 시작과 사랑 이런 대중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한데 좀 다양한 우리 3인 3색의 느낌으로 봄하면 떠오르는 콘텐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키워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창마는 어떤 건가요? 최악. 최악? 네. 최악? 마치 최악이다. 최악의 컨텐츠를 들고 온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최악? 네. 세우는요? 저는 동물원. 동물원.
저는 스파이. 봄과 스파이? 오. 봄하고 스파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봄과 최악은 뭐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저 네, 지금 그 무엇도 쉽게 연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나마 약간 동물원이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봄과 그러게. 동물원은. 나들이 나오고. 네, 음. 그러면 봄과 동물원 먼저 가보시죠. 제가 가져온 영화는요, 해치지 않아이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그 굉장히 특이한 예고편 때문에 좀 화제였거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 것 같은 그런 예고편이 나와서 저도 예고편 봤을 때 이 영화 뭐야?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왓챠 넷플릭스 둘 다 있고요. 그 얼마 전에 그 서울대공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에 갔다기보단 그 근처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 서울 동물원이 있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가 동물원 안 간 지는 좀 됐는데, 그 어려서 잘 모를 때는 이제 날 풀리고 이러면 아 동물원 갈까 이런 생각은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던 예고편 생각이 나가지고 뭐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안재홍, 강소라, 박영규, 김성호, 전여빈 배우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망할 위기에 처한 동물원이 있는데 이제 패기 넘치고 젊은 동물원장이 이제 그 파격적인 동물원 운영 시도를 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휴먼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두 분? 저 봤어요. 전 안 봤어요. 그렇구나.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재홍 배우가 연기한 태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예요. 되게 딱 제 변호사다워요. 되게 똑부러지고 막 말도 되게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8개월째 수습이고 뭔가 굉장히 잡스러운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뭔가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좀 주눅들지 않고 매사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막 인사성도 엄청나게 밝고 그 어느 날에 그 로펌 앞에서 노동자들 시위가 있었는데 이제 그 노동자들과 이 로펌의 대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수가 막 이렇게 그 사이로 들어가서 대표와 그 노동자 시위대들을 이렇게 딱 떼어놨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한번 했는데 이제 대표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대표가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일거리를 하나 제안하는 거예요. 얘가 뭔가 패기가 넘쳐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 우리 회사에 되게 중요한 해외 고객이 있는데 해외 회사 뭐 이런 건데 한국에 동물원 거의 망해가는 거를 인수를 했다. 완전 막 1원에 인수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네가 이 동물원을 좀 살려가지고 비싸게 좀 팔려고 하는데 이 우리 회사한테 그 일의 전권을 위임을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한테 이 일의 전권을 위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권 위임해 줄 테니까 너가 이 건 잘 해내면 너가 진짜 원하는 팀에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수는 완전 막 막 머리 끝까지 막 이렇게 팩이 차가지고 뭐 제가 하겠습니다. 막 3개월 만에 살려놓겠습니다. 막 엄청 막 이렇게 해요. 결국 신인 동물원장이 돼가지고 동물원에 가요. 그 동물원 이름은 동산파크라는 곳인데 갔는데 동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여놨나? 하면서 막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는데 막 동물들이 실려 나가고 있어 어딘가로. 그래서 뭐지 하면서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이니까 이게 돈이 될 만한 동물을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애들만 남아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한 4명인가 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까지 포함하면 5명이 되는 거죠. 동물원 직원이. 딱 한 마리 큰 동물이 남았는데 이제 까만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북극곰이에요. 근데 걔는 정형 행동을 좀 보이고 있어서 뭐 팔리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약간 골칫거리처럼 남아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불안정해 보이고 공격하려고 막 그래요. 태수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그래도 패기가 넘치는 청년이기에 제가 이 동물원을 살려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3개월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엄청 막 크게 선언을 막 해요. 직원들이 긴가민가 하긴 한데 이 태수가 너무나 이제 강렬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점점 이제 신뢰감을 좀 갖게 돼요. 근데 어쨌든 동물이 없는데 동물원 운영을 해야 되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다가 태수가 묘책이라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우리가 동물 탈을 쓰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고 그냥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근데 태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걔는 이제 확신을 좀 가지고 있어요. 동물원에 어느 누가 가짜 동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뭔가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처음에는 못 믿다가 그 변호사 말발 얼마나 좋아요.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점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물 탈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막 연습을 해요. 각자 직원마다 큰 동물 하나씩 부여받아가지고 연습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보면 막 사자, 뭐 고릴라, 나무늘보, 북극곰, 까만코 대신알 이렇게까지 정해가지고 각자 막 행동도 연습을 하고 탈도 막 이렇게 엄청 막 정교한 이런 애들 받아가지고 진짜 개장을 해서 관람객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북극곰을 연기를 하던 중에 인간적인 실수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 있다가 탈 안에 얼마나 더워요. 아 너무 목말라 이러면서 그 관람객들이 던진 콜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몰래 마신다고 마셨거든요. 근데 그걸 콜라. 관람객들이 봐버린 거야. 그래서 코카콜라 북극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SNS에 엄청 퍼지면서 완전 인기를 끈 거죠. 아, 그래서 코카콜라를 대박이 나버렸어요. 코카콜라를 진짜 마시는 북극곰. 곰이다. 네. 막 유튜브 이런 데 엄청 막 이렇게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진짜 대박 났어요. 막 엄청 막 관람객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태수는 동물원을 잘 살려가지고 이 건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살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진짜 예고편을 보시면 이해하실 건데 또 너무 황당해요, 진짜. 영화가 너무 뻔뻔해요. 뻔뻔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냥 그 매력이 정말 큰 영화거든요. 동물원을 단순한 소재로만 쓴 영화 당연히 아니고요. 좀 동물권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인간이랑 동물의 공생 또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노동자로서 인간과 인간의 공생에 대한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겁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되게 즐거운 점 중 하나였고 그것도 이게 또 진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되게 뻔뻔하고 웃기고 판타지 같고 막 이런 영화지만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 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그 선과 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또 동물원 직원들과 로펌이 일단 있고 하면 뭔가 구분이 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전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거든요. 동물원에 사람이 동물 탈 쓰고 있다는 그런 막 비현실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제 생각보다 이 직원들과 태수가 현실적인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재미가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동물원이라는 거 자체가 동물권에는 좀 동물권 지키는 데는 맞지 않잖아요. 이 로펌과의 관계를 보면은 또 약간 약자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 대비가 어떻게 풀려갈 건지가 되게 좀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고 또 어쨌든 이 진짜 동물을 보러 온 사람들을 이 직원들이 속이고 있다는 점 그것도 있는 거 돈을 받고 속이고 있다는 점 네, 그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라기보다는 또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케어가 필요한 동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다양한 우리가 현실에서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들이 이제 이 영화에서도 나온다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자기가 좀 논리적인 사고로 해결하려고 하는 변호사 역할의 캐릭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진짜 궁금해지게 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동물탈 쓴다는 컨셉이 진짜 독보적인 시각적인 특징인데 이 연출이 되게 재밌어요. 단순히 이게 사람이 동물탈을 써서 웃기다 이러는 게 아니고 연출을 재밌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동물탈을 처음 쓴 직원들이 처음에 막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 하다가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탈을 벗지 않고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익숙해서. 그러니까 탈을 안 벗으니까 그냥 동물들이 진짜 서로 교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아. 연출들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가짜 북극곰과 진짜 북극곰인 까만코가 나오는 장면들이 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고 그 직원들 캐릭터 매력이 너무 좋은 게 이것도 이제 컨셉 때문에 컨셉에서 오는 건데 한 명씩 동물을 하나씩 맡아서 그런지 그 매력이 좀 배가 되는 게 있어요. 특히 그 고릴라를 맡은 김성우 배우가 좀 되게 튀는데 고릴라 연기 너무 잘하거든요, 진짜. 음. 막 이제 각자 다른 자기 거 같은 거 동물들 좀 해. 자기 어 같은 걸 맡았어. 아무래도 이제 어. 고릴라가 좀 인간 외형과 이런 움직임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전여빈 배우 이제 빈센조로 좀 많이 알게 된 배우 같은데 이 배우는 나무늘보 맡았거든요. 그게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저 또 되게 코미디에 박한 편인데 되게 소소하게 많이 웃었던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한 줄로 얘기하면 귀엽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다. 네, 제가 영업을 해볼 텐데요. 아까 키워드를 스파이라고 했는데 첩보물입니다. 오. 네, 제목이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라는 음. 일본 영화예요. 봄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저는 늘 일본이 생각나거든요, 이상하게. 맞아요. 저도 왠지 그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벚꽃 때문일까? 벚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대학교 다니던 시점에 일본 영화를 진짜 많이 봤어요. 나도 일본 그때 약간 음. 일본 영화 붐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되게 로맨스 이런 거. 청춘물. 맞아, 맞아. 청춘물이 일본에 되게 많이 나왔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일본의 그 청춘물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요. 제가 맞아.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꼽았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도 그때 이제 개봉해서 봤던 거고 요 영화도 사실은 이제 그때 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그런 저도 약간 풋풋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그런지 저는 봄 하면 늘 일본의 청춘물이 생각이 난답니다. 그중에서도 이 영화를 들고 왔는데 이게 첩보물인데 엄청 스펙타클하고 뭐 무슨 쫀득쫀득하고 뭐 스릴러가 있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일상에 대한 되게 재밌고 귀여운 포인트들을 잘 살린 되게 사랑스러운 영화예요. 그래서 봄에 남들은 되게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서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혹시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서 들고 왔답니다. 이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또 되게 요즘 저희가 되게 점수가 후한 것 같은데 또 별 5개를 또 별 좋아하시네, 5개를 네, 투척을 했고 요즘 왜 보는 것마다 이렇게 재밌지? 네. 그리고 이 영화가 또 되게 재밌는 게 굉장히 귀여운 가운데 대사들이 엄청 기억에 남는 약간 곰돌이 푸 보고 나서 왜 그 명언들 모은 책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도 그렇게 약간 책으로 묻고 싶을 만큼 좋은 대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중에 한 대사가 약간 전 되게 와 닿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의미를 몰라."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를 되게 꿰뚫는 주제의식 같은 겁니다. 넷플릭스랑 왓챠 두 곳에 다 지금 올라와 있어서 보시면 되고요. 한 90분 밖에 안 해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보시면 좋고 일본에는 2005년 개봉을 했는데 한국에는 한 2006년 개봉작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 무렵에 나온 네,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스즈메라는 23살의 전업주부예요. 되게 어리죠? 23살의 전업주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굉장히 평범한 그냥 그저 그런 애인이랑 결혼을 해 가지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주부예요. 이 우에노 주리가 연기를 했거든요. 그 우에노 주리가 그 까만색 단발머리로 요렇게 반머리를 하고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귀엽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약간 우에노 주리만이 전달하는 약간 평범한 가운데 사랑스러운 캐릭터 있잖아요. 딱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이 스즈메는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 있는데 맨날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뭐 똑같이 맨날 살림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딱 하나 스즈메가 하는 일은 거북이 밥을 주는 거예요.
사람 손바닥 2개 정도 되는 거북이가 수조에 살고 있는데 얘 밥을 맨날 줘요. 근데 너무 좀 스즈메를 위축되게 하는 거는 해외에 나가 있는 남편이 전화를 하루에 1-2 번씩 와 가지고 "거북이 밥 줬어?" 이것만 물어봐요. 여 너 뭐 "여보 잘 있어?" 여 뭐 이런 거 전혀 질문하지 여 않고. 음. 네 그래서 스즈메가 '뭐야 나는 거북이만도 못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도 남편이 전화가 와 가지고 "거북이 밥 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즈메가 "어 줬어." 이러니까 툭 끊어요. 그래서 스즈메가 "씨 뭐야?" 이러는데 전화가 한 번 더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받았어. 그랬더니 "모시모시." 이러니까 남편이 또 "아 아까 제대로 못 들었는데 거북이 밥 줬어? 줬어?" 그 진짜 "줬다고!" 하고서 스즈메가 탁 끊어요. 그 너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스즈메가. 지금 나는 거북이 밥 주는 거 말고는 나한테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야? 아 나 지금 아직 23 살밖에 안 됐는데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짜증이 잔뜩 나 가지고 거북이 밥을 수조에다가 막 뿌려요. 그래서 수조 그 밥 그러지 거북이 마. 밥이 수조에 막 가득 이렇게 채워졌어. 싫어. 그러다가 하드짝 놀래 가지고 '이러면 안 주섬주섬. 되지.' 이러면서 얼른 이제 그 베란다에 나가 가지고 물 청소를 시작해요, 수도 청소를.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수구가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 뚫는 아저씨를 부릅니다.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어이구 거북이 밥이 부풀어 가지고 하수구 구멍이 막혔네요." 이러면서 참 "별별 일로 하수구가 막힙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넋두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상한 구멍 막힘이 있었다." 이러면서 "오징어 순대가 글쎄 하수구를 막은 집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징어 순대 중에 오징어 안에 이렇게 찹쌀 같은 거 넣어 가지고 만든 오징어 순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막 부풀어 가지고 하수구가 막힌 집을 뚫어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다가 스즈메가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해요. 그걸 듣더니 이 아저씨가 버럭하면서 음. 증거를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따라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스즈메가 "갑시다." 이렇게 해서 얼결에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뭐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뭐 이래 가지고 그냥 얼결에 따라 나서는 거죠. 그 아저씨 차를 타고 사무실에 갑니다. 근데 진짜 오징어 순대가 있는 거예요. 증거물로 이제 챙겼던 오징어 순대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데 아저씨가 이제 확인하셨으니까 집에 갈 때는 걸어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즈메가 집에 터덜터덜 이제 걸어갑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아 내 인생 무엇이지?'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요. 근데 이제 그때 태어날 때부터 스즈메와 되게 단짝 친구로 자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만나자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스즈메랑은 정반대예요. 이 쿠자쿠라는 아이인데 이제 쿠자쿠는 일본말로 공작이라는 뜻이 있나 봐요. 그리고 스즈메는 참새거든요. 그러니까 음. 쿠자쿠랑 스즈메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엄마들이 서로 친구가 돼 가지고 딸들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쿠자쿠네 엄마가 자기 딸을 쿠자쿠라고 이름을 붙여 주니까 이 스즈메의 엄마는 참새라고 이름을 붙여 준 거예요, 딸한테. 그래서 음. 공작과 참새예요. 여기서부터 음. 이 두 캐릭터가 얼마나 다른지가 보여지는 건데 쿠자쿠는 이름처럼 엄청 화려하고 옷도 맨날 튀게 입고 뭐든지 되게 잘하고 학교를 다닐 때도 튀는 남자랑 만나다가 레슬링 같은 부도 막 자기가 만들어 버리고 꿈은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에서 프랑스 남자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다. 꿈이 아주 크고 막 뭔가 막 해야 돼. 이것저것 막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스즈메는 반대로 참새 같은 아이인 거예요. 정말 평범하고 작고 소박하고 뭐 하나 튀는 거 없이 이렇게 이제 있는 두 친구입니다. 그래서 쿠자쿠가 연락이 와서 스즈메한테 만나자고 해 가지고 스즈메가 그 약속 장소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쿠자쿠가 오지 않아. 쿠자쿠는 늘 이런 식이야. 2 시간 동안 오질 않는 거예요, 쿠자쿠가. 그래서 스즈메가 '뭐지? 나의 존재감은 내가 안 보이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스즈메가 우울하게 집에 돌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위에서 그 리어카에 실렸던 사과가 막 떨어져 내려와요. 효진이가 그래서 바짝 계단에 엎드리거든요. 그 순간 계단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요. 진짜 약간 새끼 손톱만한 크기의 광고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계단에. 스파이 공고 적혀 있었어요. 음. 되게 스파이를 특이하다. 지칭하는. 손톱만 해. 절대로 볼 수 없어. 근데 이제 스즈메가 그걸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그 전단지를 이렇게 똑 떼가 스티커 같은 거라서 딱 떼가지고 이제 챙겨갑니다. 이제 집에 왔는데 그 포스터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걸어봐요. 누군가 받았어. 정말로 스파이를 찾는 사람인 거예요. 그 3일 뒤에 우리 사무실을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즈메가 뭐지? 이러면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3일 뒤에 그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어느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 부부가 자기가 스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바로 합격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전 스파이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랬더니 당신 너무 평범하다고.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 같다. 평범 그 자체다. 이러면서 바로 그러네. 합격을 최적이네. 스즈메, 스즈메. 그러니까 바로 합격을 해버려요. 그리고 500만 엔을 딱 줍니다. 이거는 5천만 활동비라고 원? 하면서 500만 엔을 딱 주는 거예요. 당신은 잘할 수 있다. 이때부터 스즈메의 평범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뀌는 포인트가 너무 재밌는 게 500만 엔이 냉장고에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 냉장고를 한번 이렇게 열 때마다 이러면서 자기가 스파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부 스파이가 스즈메한테 내린 지령은 딱 하나거든요. 그게 뭔데? 뭐겠어요? 평범하게 살아라. 뭐야? 들키지 말아라. 아직 구체적인 지령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 지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절대로 네가 스파이인 걸 들키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유일한 지령인 거예요. 그래서 스즈미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평범한 거지? 어떻게 하면 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걸까? 무엇이 평범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너무나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스즈메가 평범하게 살기 위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얘의 일상이 달라지고 그 와중에 굉장히 화려하게 이것저것을 하면서 살았던 쿠자쿠와의 관계라던가 스즈메의 일상과 쿠자쿠의 일상이 약간 바뀌어가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러면서 재밌는 사건들이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는 의미를 몰라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영화 한 중반부 넘어가면서 그 화려한 공자 쿠자쿠가 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좋겠다 스즈메 이러면서 가끔 나는 네가 부러워. 그러면은 스즈메가 왜? 너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쿠자쿠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는 의미를 모르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 이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온 이 스즈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스파이라는 컨셉 재밌는 컨셉을 통해서 너무 기발하게 잘 보여져서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고요. 배우들도 되게 좋은데 그 우에노 주리랑 같이 합을 맞춘 쿠자쿠가 아오이 유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그 무렵에 일본 청춘물이 한창 쏟아질 때 우에노 주리와 아오이 유라는 이 되게 유명한 이 두 배우가 너무 귀여운 그 단짝 친구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스즈메가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되게 의외의 동네 사람들이 사실은 스파이였다는 걸 알게 돼요. 같은 동료였던 거예요. 진짜 너무나 평범했던 이웃들이 알고 보니 스파이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스즈메가 좋아하는 라멘집이 있어요. 근데 이 라멘을 좋아하는 이유가 맛이 아주 맛있지도 않고 아주 맛없지도 않고 어중간한 맛이라서 스즈메가 스즈메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라멘집 주인이 알고 봤더니 스파이였던 거예요. 다들 평범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나 보네.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절대 튀면 안 돼서 맛있는 라면도 아니고 맛없는 라면도 아닌 어중간한 라면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그 고독한 미식가에 나오는 고로상이에요. 진짜 귀여워. 너무 웃긴다, 귀엽게 너무 귀여운 사장님으로 나오고 당연히 그 어중간한 맛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맛있는 맛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언젠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을 만들 거야 라는 꿈이 있는 그런 아주 귀여운 아저씨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포인트는 우에노 주리의 그 거북이 밥 줬어? 라고 전화하는 그 남편 있잖아요. 이 남편이 음성으로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오다기리 조입니다. 와우. 네, 되게 귀엽죠. 딱 그 대사밖에 없어요. 음. 거북이 밥 줬어밖에 없습니다. 되게 하나하나 귀여운 포인트가 아주 많은
네, 영화입니다. 되게 기분 좋게 보실 거고 보고 나면 되게 나의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얼마나 알고 보면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참 일본은 이런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영화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니까 맞아. 너무 좋아. 저는 이런 일본 감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음. 이 영화가 그 풋풋하게 그런 걸 잘 그려냈어요. 최악. 저는 봄이 계절감이 조금 드러나는 영화를 골라왔고요. 제목은 최악의 하루입니다. 한예리 네. 배우. 네, 맞습니다. 최악의 하루라서 최악의 키워드구만요. 예, 어, 그렇습니다. 성이 없었나요? 한예리 배우 해치지 않아해도 나오는데. 맞아. 오. 맞아. 처음에는 대만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나의 X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거를 영업을 하려다가 다시 틀어보니 약간 여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하루도 되게 봄하면 저한테는 많이 떠오르는 그런 영화인데요. 장르를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로맨스? 근데 제목에서 좀 드러나듯이 그냥 뭔가 달달한 그런 로맨스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줄거리를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한예리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아주 원탑 주인공이고요. 그 은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배우 지망생이에요. 이 배우 지망생인 은희가 하루 동안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배우 뭐 이렇게 연기한 연습하고 이렇게 나와서 길을 걷는데 길을 찾는 일본인 소설가가 있었어요. 그 이와세 묘라는 배우 혹시 아세요? 네, 얼굴 알아요. 보니까 좀 네, 저도 알겠던데 그 변요한 배우랑 좀 음. 닮은 네. 이와세 료 이제가 연기한 료헤이라는 소설가를 만나게 되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남자친구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도 원래 배우 준비를 같이 했다가 운 좋게 그 지금 배우가 돼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드라마에 나와요. 근데 막 약간 마이너한 시간대에 뭐 약간 주말 연속극 같은 거에 되게 그냥 조연도 아닌 뭐 약간 단역같이 나오는데 이미 연예인병이 엄청 걸려가지고 남산에서 만나는데 마스크 쓰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후드까지 뒤집어 쓰고 나와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연예인이다 싶은 느낌을 주는 그 현호라는 남자친구가 나오는데 이 역은 그 권율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너무 찌질하게 너무 잘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호가 있고 세 번째 이제 만난 남자가 누구냐면은 이 남자친구랑 잠깐 헤어졌을 때가 있었어 중간에 그때 만났던 이 훈남인지 유부남인지 아무튼 되게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남자였는데 그 사람 이제 운철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연기했냐면 이희준 배우. 또 너무 음. 찰떡같이 그 찌질함을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음. 한예리 배우가 이 세 명의 남자를 하루 동안에 만나는데 이게 이제 세 명의 남자가 어떤 키워드로 묶이냐면 첫 번째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본 남자인데 미래에서도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남자로 나와지는 거고요. 두 번째 만난 그 현호라는 남자친구는 지금 만나는 남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이희준 배우가 연기한 온철은 전에 만났던 남자. 이렇게 미래, 현재, 과거의 남자들이 나오면서 음. 하루에 이제 이 남자들 각각의 캐릭터 그리고 은희와의 관계 요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대사 같은 거 나오고 약간 로드무비 같거든요. 그 로드무비 같은 이유는 이 영화의 배경이 서촌이랑 남산이에요. 그래서 서촌에서 연기 연습을 해서 나와서 서촌에서 이제 길을 헤매고 있던 그 소설가를 도와줬고 그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남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또 우연히 그 유부남을 만났고 요 이제 계속 음. 길을 걸어가면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로드무비인데요. 이 영화가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코미디 완전 코미디를 표방하는 영화는 국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사 하나하나나 이런 것들 컨셉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듯이 이 남자들의 캐릭터가 너무 좀 찌질하고 웃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뭔가 조소 같은 그런 네, 웃음이 많이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간단히 이렇고요. 제가 이 영화를 들고 온 이유는 제가 해외에서 한 7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가 뭔가 저의 고향처럼 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해외 살 때 그 근처 동네들 뭐 서촌, 종로 이런 데를 진짜 많이 걸어 다녔었어요. 대학생 때. 그 이제 배경이 너무 아름답게 잘 담긴 이 영화 코멘트들을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한 코멘트가 되게 감상평이 많아요. 너무 이 곳곳 골목들 너무 아름답게 담아냈다라는 평이 되게 많고 그 배경이 한 늦봄 정도예요. 그 제가 음. 조금 놀랐던 거는 이제 포털에다 줄거리를 쳐봤는데 늦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경이.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장미를 봤어요. 그럼 분명히 5월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아마도 봄이다. 아마도 봄이고 왜냐면 사람들이 긴팔을 입고 막 운동을 하고 막 이랬으니까 늦봄이다. 그래서 그런 봄의 그 성북 뭔가 북촌 막 서촌 뭐 이런 모습이 너무 잘 담겨 있는 그런 영화라서 네, 제가 이번에 들고 왔었고요. 이 감독님이 김종관 감독님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김종관? 네. 아, 네. 저도 들어봤어요. 제가 62화에서 영업했던 더 테이블 영화 감독님이고 동시에 페르소나 우리 봤잖아요. 넷플릭스 예전에 아이유 나왔던 거기서 네네. 그 밤을 걷다 어, 기억나세요? 흑백으로 나와서 그럼요, 기억나죠. 네, 그게 전 너무 좋았었는데 그 영화를 음, 연출했던 감독님이고 음, 최근에는 그 조제 리메이크 작을 이제 음, 맡으셨던 어떤 걸 잘 하고 좋아하는지 좀 알 것 같지 않나요? 네, 그거를 그러게. 네, 이제 맡고 있는 좋아하는 감독님이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웃긴데 그 왓챠의 평 중에서 제가 하나를 끌고 왔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뭐였냐면 우디 앨런이 홍상수 음, 영화를 보고 나서 서울에서 음. 찍은 영화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 조금 너무 공감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조금 달랐어.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디 앨런과 홍상수랑 뭐가 다르냐면 뭔가 하필이면 그 그쪽하지 두 사람이야? 마세요, 세우킴. 잘 들어요. 끝까지 들어요. 사람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 홍상수 영화는 뭔가 그 영화를 보면 남자를 타자가 보는 모습을 재현했다기보다 뭐라 해야 돼? 그 남자의 그냥 시선으로 그려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런 뭔가 그 남자 자체의 어떤 찌질함이나 그 남자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주변 관계를 맺고 보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로 받는데 이 영화는 한예리 배우가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남자의 시선이 아니라 그런 찌질한 남자를 한예리 배우의 시선으로 그려내는 그 식의 연출이라서 홍상수 영화만큼 뭔가 그런 게 조금 덜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더 재밌게 예, 그 남자 세 명을 일단 얘기해 볼 수 보세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일본인 소설가는 전혀 싫고 막 약간 거부감 들고 막 찌질하고 이런 캐릭터는 전혀 아니고 현재 남자친구와 과거의 이 남자친구라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한 관계에 있었던 이 이희준 배우 요 두 명 캐릭터가 되게 좀 그런데 그게 너무 웃겨요. 그 한예리 배우가 보는 그 두 남자의 어떤 대사나 막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더 테이블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이 감독님이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뭐 발생시키기보다는 되게 차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연출을 되게 잘 하신다고 느꼈는데 요 영화도 그래요. 그냥 카페에서 둘이 느린 호흡으로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 대화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어떤 지난한 과거가 어땠는지 알 것 같고 근데 웃겨. 막 웃기는 그 한 포인트들이 딱 터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웃프게 잘 드러나 있는 영화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권율 배우랑 이희준 배우가 너무 잘해요. 그런 연기를. 제가 요새 그 마우스 드라마를 보고 있어서 이희준 배우를 되게 자주 보고 있는데 아 맞아 이걸 보면서 아 맞아 이런 역할도 했었지 진짜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연기를 잘하신다 라는 생각을 또 다시 새삼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약간 나는 창마가 어떤 코미디를 좋아하는지 좀 알 것 같아. 뭔데요? 낄 한 글자로 낄하는 코미디 영화들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 아니, 맞아 약간 좋죠. 재밌죠. 낄도 낄이고 약간 픽 음, 피식 푹 음, 약간 음, 이런 느낌의 코미디도 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안 봤지만 아까 그 창마가 들고 온 그 왓챠평 있잖아요. 네. 우디 앨런이 홍상수 영화를 보고 한국에서 찍은 영화. 나 그거 뭔지 너무 알겠어. 그지? 안 이게 봤는데도 정확하다. 뭔지 알겠어. 아, 너무 뭔지 알겠고 저도 처음에 그 창마가 요거 줄거리를 얘기할 때 바로 떠오른 생각이 되게 홍상수 영화 같네 였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약간 그려지네요. 네. 저는 사실 이거 여름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그 포스터를 봤던 기억이 되게 생생한데 이게 봄 영화인가? 라고 아니 줄거리에도 늦여름이라고 돼 있는데 약간 근데 그냥 제가 보고 봄이 생각이 많이 났으면 된 거 아닐까요? 뭐 그렇긴 한데 아까 근데 창마가 처음 몰랐어요. 소개할 때 계절감을 보고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 봤을 때도 봄이 훨씬 더 많이 떠올랐어요. 네. 진짜일걸? 보신 분들 댓글 좀. 아니 책마가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포스터를 다시 한번 써 봤거든요. 이게 포스터가 되게 강렬하잖아요. 되게 예쁘고. 맞아요. 근데 뒤에 한예리 배우가 풍선 껌 이렇게 불고 있는데 그 뒤에 꽃이 잔뜩 피어 있는 벽이 있어요. 꽃이 근데 뭐지? 꽃이 무엇일까? 장미 아니야? 보니까. 능소한 것 같아. 큰일 났네. 네, 능소화처럼 생겼더라고요. 능소 능소화는 여름 피지 않아요? 언제 피는 꽃이에요? 여름에 펴요. 5월이라고 초여름에? 합시다. 음. 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꼭 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아니라 봄이 생각나는 영화를 뽑아 봤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주제를 정리를 하고 싶고요. 계절이란 인간의 어떤 임의대로 나눈 것이다. 봄과 여름의 어떤 두둥갑. 명확 네, 지금까지 봄이면 생각나는 콘텐츠 네, 3일 3색으로 한번 꼽아 봤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는 콘텐츠를 소개해 드렸고요. 각자 많은 고민을 해서 들고 온 작품인 만큼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봄하면 생각나는 콘텐츠가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콘텐츠가 생각나는지 저희한테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또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4월 달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두. 두두.